먹으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험 출신 변리사는 흑수저. 어떻게 알았지? 안녕하세요, 백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그 작년 12월에 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건 네. 기사 내용은 사실 작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연봉킹의 변리사는 옛말 월 150만 원 벌기도. 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변리사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두 명의 조합이 속도감이 있고 막 격진감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던데. 네, 바로 이렇게 주제부터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 의견을 한 2명 정도. 네. 두 명이면 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저희?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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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이런 기사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 기사 제목 진짜 기깔나게 짓는다. 그렇죠. 우리도 썸네일 제목 이렇게 좀 짓고 싶은데. 네. 네. 이번 영상 썸네일은 뭐 이걸로 해보죠. 해보죠. 네. 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 월 150만 원 이슈가 소음과의 약간 리스크에 대한 강박을 좀 조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물론 진리이자 팩트일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이 기사 자체의 허점들을 네. 좀 찾아보자고요. 네, 김모 변리사가 네. 송파구에 사무실을 열었대요. 네네네. 근데 이게 11월에 벌어들인 돈이 150만 원. 많이 2018년 11월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4개월짜리 지재권 컨설팅 프로젝트 월 400만 원짜리와 출원 일감 2건, 건당 150만 원으로 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여기서 사무실 비용 200만 원. 요직원 월급 2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동업하는 후배와 나눠 가졌더니 150이 남더라. 이게 벌써부터 말이 안 돼요. 이게 좀 너무 말이 지금 네. 이 너무 거짓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송파구에 사무실 열었는데 월세가 200만 원. 그렇죠. 하고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희도 거기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해봤죠. 네, 간간히 네. 하고 있고 네.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네. 해봤지만 네. 보통 그 지식재산권 컨설팅 프로젝트라고 하면 수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보통 이게 기관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월 딱 1,000만 원으로 그렇죠. 잡히죠. 네. 5개월짜리 6천만 원. 뭐 그렇죠. 이렇게. 사업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평균을 내보면 뭐 3개월짜리는 보통 3천만 원, 네네. 4개월짜리는 4천만 원. 네. 그래서 월 400만 원을 주는 컨설팅 프로젝트는 네. 저희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 점수 때문에 후려치셨나? 네, 그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네, 해드리면 그 정부기관에서 사업비. 네, 사업을 이제 입찰 공고를 냅니다. 네, 네, 네. 입찰 공고를 내면은 다수의 특허 사무소가 네. 그 지원을 해서 네. 뭐 발표 평가도 하고 서면 평가도 한 후에 한 업체가 지정이 되고 네. 뭐 기업이랑 매칭이 되거나 아니면 정부기관이랑 매칭이 돼서 네. 프로젝트를 몇 개월간 진행을 하게 되죠. 네네네. 거기서 이제 가격 점수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가격 점수가 있는 건데 최대 입찰 가능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네네네.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한 10% 정도 보통 네. 90에서 93 왔다 갔다. 네네네네. 뭐 그렇게 이제 그 입찰을 하는 편인데 이분은 한 80%를 깎으셨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약간 어떤 사업인지 성격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지역과제라고 네. 보통 하는 거 여기 상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죠. 지역과제는 월로 끊으면 4,50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역과제 같은 경우에 4개월 하는데 막 1,7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그런 경우 거 있긴 있으니까. 있구나.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그 다음 줄입니다. 네. 새벽까지 일하는 날이 많고 주말 출근도 밥 먹듯이 하는데도 수입이 이 정도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 과제 네. 그 4개월 동안 이제 수행을 만약에 한다 네. 월 400 받고 네. 그러면 솔직히 네. 작업 공수가 얼마만큼 듭니까 그 시간이? 이거 약간 참여율 100%로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네. 그래도 이게 솔직히 다 알고 계세요. 아시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솔직히요. 이거 약간 일주일에 이틀 출근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냥 컨설팅 한 건 하시고 출원 2건을 한다. 이게 근데- 솔직히 수습이 이렇게 해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밤새고 주말 출근도 한다. 집에 별로 안 가고 싶으신가? 그러니까 다른 뭐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 투잡? 뭐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새벽에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사실 현실이랑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그 내용대로 네. 만약에 그 지식재산권 컨설팅 프로젝트와 뭐 특허 출원 일감 2건 네. 하면은 일주일 안에도 그냥 놀면서 일주일 안에 바짝 하면 할 수 있죠. 네. 바짝 안 해도 그렇죠. 네. 그런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실제로 하더라도 솔직히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거예요. 왜냐면 네, 사람이 저희 전문직 같은 경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왔을 때 하는 행위들이 대부분
매출로 환산이 돼야지만이 장사가 되는 거고 워라밸 고려하더라도 윤택하게 사는 건데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 출근도 밥 먹듯이 하는데 월급 150만 원 벌었다라고 하는 거는 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변리사님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연락을 드려야겠어요. 조금 다른 업종을 좀 찾아보시라. 송파구에 최근에 저 동부대는 개업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문단만 읽어도 이게 실제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억울해서 성공했다. 딱 첫 문단부터 일단 관심이 팍 쏠리고 막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보면. 그리고 변리사님 밑에 그래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줄어드는 특허 출원해서 그 2018년에 쭉 이제 급감한 걸로 그래프를 그려주셨는데 일반 분들이 이 기사를 본다면 이 그림 위주로 보고 뭐 그림 밑에 주석 같은 건 잘 안 봅니다. 근데 그 밑에 굉장히 작은 글씨로 2018년은 9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연히 9월까지만 집계를 했기 때문에 14만 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2018년에 실제로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건수 20만 9,992건이에요. 그러니까 21만 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평년 수준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동일한데 마치 이제 특허 출원이 굉장히 급감해가지고 뭐 특허청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조성을 하는. 전 이거 보면 약간 옛날에 수습 때 뭐 제안서를 만들거나 제일 처음 발표하러 갔을 때 생각나요. 사실 모든 특허 동향에서 보면은 제일 최근 2년은 꼬꾸라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물어봅니다 고객들이 저기 왜 계속 감소하죠? 근데 그때는 발표 역량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다 보니까 여기 미공개라서 분석에 대한 의미는 없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 그렇게 대답을 하신 적이 그렇게 하고 한 적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와서 봤더니 이불킥이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래프에도 약간의 오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아래쪽에 막 이런 표현들이 이분이 약간 무슨 가치 판단적이라 그러나 가치 포함적이라 그러나 이분이 약간 주관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기자분이 가치 포함적 표현, 가치 함유적 표현이라 하여튼 주관적인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몸값이 가장 비싼 10에서 20년 차 변리사의 평균 연봉. 이게 몸값이 10에서 20년 차 제일 비싼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부분 변리사의 평균 연봉은 8,600만 원이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시장에 대한 위기를 조장하고 변리사의 연봉에 대해서도 모집단을 자기 마음대로 막 선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건 이분이 지적 잘하셨어요. 이분 지적이 아니네요. 이 당시 변리사의 부회장님의 지적이네요. 저가 수주 경쟁으로 특허 한 건에 50만 원, 70만 원씩 받는 덤핑 수주 사례가 늘고 있다. 이건 문제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른 거 뭐 변호사랑 뭐 하게 해주세요, 뭐 변호사랑 우리 소송 대리권 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업계 질서를 갖다가 동업자들끼리 동업자 정신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마구마구 해치고 있습니다. 근데 50만 원, 70만 원 수수료 받고 특허 출원을 실제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특허 출원 해본 적이 있다고? 왜냐면은 보통 대학이나 출연연 기관들은 100만 원 언더입니다, 대부분. 건 많이 주고 이제. 건 많이 주는 데들. 근데 건이 많아도 거기 기술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들죠. 저가 수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의 줄을 서죠. 건이 많기 때문에. 사무소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을 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이제 그 네이버의 특허 뭐 쳐가지고 뭐 사이트 들어가면 가격표가 써 있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허 출원 50만 원으로 가능. 근데 그 밑에 이제 조그맣게 또 뭐 50만 원은 그냥 서류만 제출하는 비용이고 실제로 출원서를 작성을 하는 비용은 추가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교묘하게 써놓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속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가격을 정한다라는 거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선비짓이라고 야 변리사나 변호사들은 가격 공개하는 거 아니야.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공개할 수 있다고 봐요. 시장이니까 가격 경쟁은 필수죠. 근데 그 가격을 가지고 싸게 받는 건 좋다 이건데 고객이나 소비자들은 속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싼 데는 싼 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리사들이 솔직히 말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일해가지고 그 품위 유지가 생활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절대 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임금이 낮은 비변리사인 직원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한테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검토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무실에 상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완전 개판 없는 거죠.
그래놓고 막 상표 출원 한 건에 3만원, 5만원, 6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케어 안 해주고. 네, 케어 안 해주고 거기서 이제 특허청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다. 그거에 네. 대해서 대응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한 가지는 뭐 TMI인지 모르겠는데 이 보시는 분들이 특허 출원하실 때 업무를 맡기신다라고 하면은 꼭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지만 수가 레인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만 원 이상에서 찾으십시오. 아 맞아요. 네네네. 100만 원 이상에서 찾으시고 거기에서 본인의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본인의 의견을 가장 잘 청취해주는 변리사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십시오. 그렇죠. 100만 원 언더랑 일을 하시면은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네. 기술과 부합되는 권리 범위를 갖지도 못해요. 네네네. 네. 120으로 올릴까요? 120 이상 정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어쨌든 가격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이런 광고들 보면 보험사 광고 있잖아요. 네네네. 암 경력 있어도 뭐 보험 가입이 된다. 막 네네네. 이렇게 선전해놓고 입원하신 적이 있다 해도 제일 마지막에 한 3초 동안 굉장히 말빠르게 네네. 뭐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 달라지는 게 더 부잖아요. 네. 회사가 정한 인수 기준에 따라 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잠깐 이제 3,000% 빠졌는데 네. 기사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별이사님도 한번 읽으셨으니까 네. 예, 어떤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으신지. 저는 그냥 이런 표현은 참 어그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험 출신 변리사는 흑수저. 어떻게 알았지? 변리사님 시험 출신. 왜 시험 출신? 흑수저. 다 유변리사님, 김변리사님 다 시험 출신 아닙니까? 네. 우리 전부 다 흑수저잖아요. 흑수저잖아요. 거의 뭐 진흙수저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또 민족 고대 후배님이 네. 그 어디 커뮤니티에다가 네. 이 흑수저에 대한 글을 엄청 감동적인 걸 쓴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떤- 흑수저인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그만큼 좋은 걸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멋죠. 먹고 살기 힘들죠. 근데 여기서 한 게 문제가 한 변리사는 이 누굴까요? 한 변리사인가? 변호사는 다른 일이 있고 특허청 출신 변리사도 인맥 때문에 기업 등의 수요가 상당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선별 시험을 거친 사람들은 흑수저나 마찬가지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변리사가 있나요? 이런 말을 하는 변리사가 그러니까, 없을 텐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인맥 장사 하시는 분들 되게 제가 비하했나요? 근데 변리사님 인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리사님? 저는 예전에는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굉장히 나이 많으신 변리사님들 창업 활동하실 때.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인맥 영업이 안 통해요. 안 통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특허청 출신 변리사도 인맥 때문에 기업의 수요가 있다. 아, 아 근데 요거는 네. 어느 정도는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제가 얼마 전에 만나뵀었던 청출신이죠. 네네네. 네, 청출신이고 보이지까지 올라가셨다가 이제 나오신 분인데 대기업들 건이 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분이 청출신이어서가 아니고 그분이 굉장히 큰 특허 사무소의 대표였어요. 네. 아마 업계에서의 경력이 굉장히 탁월하셔서 네,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그렇죠. 단순 인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분의 역량이 뒷받침됐을 그렇죠. 때 이게 네. 이제 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단순하게 뭐 특허청 출신이다. 네. 심사관 출신이다, 전관이다라고 해가지고는 사실 뭐 크게 뭐 없는 것 같고요.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인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인맥이라고 하는 거 말을 쉽게 꺼내는 순간 그때부터 약간의 가불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수가 이외의 요구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진짜 드라이하게 업무적으로 딱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깔끔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 내가 비록 거기 인맥에 의한 추가적인 수입을 못 올린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조금 네거티브한 편인데 맞아요. 그리고 점점 없어지고 있고. 네, 점점 없어지고 그런 있고 분위기고. 없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다음 나오는 문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짚고 있어요. 네.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네. 라는 거랑 소송 대리권에 대한 문제. 네. 그 두 가지를 짚고 있는데 소송 대리권에 대한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변리사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나는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네. 네. 그러니까 소송 대리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법제화되는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 가지고 변리사회에서도 많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다퉈왔는데 사실 위헌 결정이 났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헌재에서도 특허법원에 대한 소송만 인정 안 변리사가 할수 해주겠다. 있도록. 네네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리권은 변호사들이 가지되 변호사들이 변리사도 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격증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 사람이 변호사가 가질 수 있는 열쇠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열쇠는 많은데 열쇠가 10개 있다 그래서 내가 잠을 10군데서 자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잠은 한 군데서 잡니다. 네. 그 변호사의 시간이 뭐 24시간이 아니고 뭐 240시간인 것도 네네네. 아니고 변호사는 자기의 전문 영역, 그 전공에 맞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예를 들어 뭐 공대 출신 로스쿨 졸업생이 네.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해서 변리사 일을 할 수는 있죠. 네네네. 네, 근데 대부분의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신 네. 분들은 고유의 업무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지 네. 변리사의 업역을 침범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네.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아니, 그리고 이 변호사분들, 저는 이거 순혈주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변리사 시험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지금 변호사 시험을 이제 시행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그 시험을 변시하면서 약어를 우리 변리사 시험의 약어였던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변시가 변호사 시험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게 조금 그래요. 그리고 화단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병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10년 동안 있었어요. 네. 그렇다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주사를 어디다 놓은지 알아요. 그렇다 해서 제가 주사 들고 환자한테 주사를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사법고시에 선택 과목에 또는 변호사 시험의 선택 과목이 지재권법이 있거나 그 법에 대한 시험 과목을 보고 합격했다라고 하면 저는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전혀 그게 필수 과목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인다 이거죠. 뭐 지재법 전문 뭐 변호사 모임처럼 만들어가지고 본인들끼리 연수하고 세미나하고 막 스터디 한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내가 더 전문가다. 이거는 상식의 파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네. 네. 맞고 저는 이제 변리사의 역량 자체가 법 지식은 제 생각은 네. 한 40% 정도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나머지 60%는 이제 공학적인 맞아요, 마인드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아, 공학적 마인드.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모임을 갖고 뭐 세미나를 계속 한다 한들 사실 공학적인 마인드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서울 공대 출신의 로스쿨 변호사. 그러면은 뭐 네, 인정해드려야죠. 그래요? 네, 인정해드려야죠. 변호사님이 저보다 좀 더 오픈마인드시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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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서로 그냥 침탈하지 말자. 남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억지로 네. 뭐 어그로도 끌지 말고 당신들은 소송하시고 네. 우리들은 기술 파트에서 특허와 지재권법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겠다. 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왜 이거 그렇죠. 하시죠? 제일 좋죠. 그래서 한 단계 더 하면 저는 그냥 능력 되는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은 전 그냥 둘 다 하는 거. 둘 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시간 있고 돈이 있어요. 로스쿨 싹 가는 거죠. 그게 변호사에서 3년 만에 딱 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렇죠.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남북을 바라보는 미국이랑 비슷하죠. 네.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은 미국이랑 뭐 다른 얘기고. 그렇죠. 네. 네. 뭐 더 짚어주실 내용은 없나요? 네. 다음에 저는 뭐 남북 관계로. 네, 뭐 정리를 해보죠. 이 기사가 사실 어그로 덩어리입니다. 잘못된 내용도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리사에 대한 리스크 강박을 유도하고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 명백해 보이고 너무 주관적인 표현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가려져 있는 네. 인터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정보 취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사를 썼다는 거죠. 근데 정보 취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냥 한 변리사 뭐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쓸 수 있죠. 이런 변리사가 네.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네. 쓴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분한테는 약간 좀 썸네일이나 제목 제작을 약간 좀 자문을 좀 받고 싶네요. 아, 네. 네, 그런 이런 거 부분. 되게 그리고 어떻게 우리 수준과 맞췄을까? 네, 그런 거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어쨌든 전체의 우리 업계 현황을 반영하는 거는 결코 아니다. 네. 한 개인의 에세이 이런 내용에 가깝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사실 월 150 버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렇죠. 근데 네. 일을 거의 할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일을. 네. 그러면 그 전달에 만약에 5천만 원 1억 벌었으면 다음 달 150만 벌어도 됩니다. 그랬나? 전달에 1억 받고 네. 이 새벽까지 일하는 거는 그 일을 일에 하는 대한 거죠. 업무. 네, 네. 성금을 그렇게 받았나?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직업의 종류와 연봉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경도될 것도 아니다라고 네.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도 개념치 마시고 네. 어쨌든 본인의 갈 길을 꾸준하게 네. 걸어가시고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